백화점 화장품 매장 한가운데 28살 예비 며느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47살 여자 부장이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죠.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당장!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예비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장 입구에 선 61살 여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저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리를 구하고 갑질 부장을 응징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연수는 그날도 평소처럼 검소한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61살이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외아들 우진이에게 회사 경영을 맡긴 후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아름이를 만난 건 3달 전이었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죠.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이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저 백화점에서 일한다고만 들었죠. 그날 오후 연수는 친구 생일 선물을 사러 강남 그랜드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바로 그 백화점이었죠. 하지만 평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그녀의 얼굴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름이었죠. 매장 안쪽을 들여다본 연수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 앞에는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연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아름이 옆에 섰습니다. 명찰에는 영업관리부장 서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아름 씨,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드려. 무릎 꿇었으면 머리도 숙여야지. 서민정의 말에 아름이는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똑바로 해. 이 매장 실적이 내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는데. 서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가. 더구나 며느리가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니. 연수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마. 알았어? 서민정이 아름이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름이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붉게 변해 있었죠. 연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했죠. 저 여자가 평소에 얼마나 더한 짓을 했을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반드시 며느리를 지키고 저 갑질 부장을 응징하겠다고. 한아름은 28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랜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입사한 지 3년째였죠. 성실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1년 전 서민정 부장이 영업관리부로 발령받은 이후부터는 지옥이 따로 없었죠. 서민정은 명문대 출신의 15년차 고참 임원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부하 직원들에게 풀었습니다. 매출이 이게 뭐야? 너희가 일을 하는 거야, 노는 거야?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서민정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고개만 숙였죠. 특히 아름은 자주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아름, 너 어제 고객 응대 엉망이었어.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서 쉬든가. 서민정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을 꾸짖었습니다. 아름은 변명도 하지 못했죠. 사실 그날 아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적만이 중요했죠. 다음 주까지 목표 달성 못하면 각오해. 알겠어? 서민정의 경고에 아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우진이는 아름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아, 그냥 그만둬. 다른 곳 알아보자.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름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볼게.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름에게는 집안 사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이 많았죠. 그나마 안정적인 이 직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의 어머니 정연수는 아름을 무척 아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름은 항상 예의 바르고 밝았습니다. 연수는 아름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름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자세히 묻지 않았죠. 우진이도 어머니가 백화점 오너라는 사실을 아름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그날도 아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서민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아름, 이리 와봐. 서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아름은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어제 재고 정리 제대로 안 했지? 내가 확인했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름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너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 서민정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고객 한 분이 화장품 색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고객이 잘못 선택한 것이었지만 서민정은 무조건 아름의 잘못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죠. 바로 그 순간을 연수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정연수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한 굴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날 저녁 우진이가 퇴근하자 연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아름이가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어머니. 화장품 매장에서 일해요. 우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은 없대? 그 연수의 질문에 우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상사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해요.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이의 말에 연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고통받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연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까지 눌렀었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화점 직원 휴게실 근처에서 연수는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민정 부장, 오늘도 아침부터 난리였어. 맞아. 한아름 씨 또 혼났더라.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 불쌍해. 저 부장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벌써 5명째야. 직원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수는 핸드폰으로 조용히 녹음했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연수는 백화점 내 다른 매장 직원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일반 고객인 척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요즘 이 백화점 분위기가 어때요? 또 연수의 질문에 한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 특히 영업관리부 서민정 부장님이. 직원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 인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세요. 연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사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과장, 나야.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연수의 전화를 받은 인사팀 최 과장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알아봐줘. 영업관리부 서민정 부장에 대해서. 연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후 최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연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시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최 과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민정의 악행 기록이 빼곡했죠. 직원들의 익명 제보, 갑질 증언, 심지어 폭언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정신과 상담받은 직원이 3명이에요. 퇴사자도 계속 나오고요. 최 과장의 설명에 연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도 있어요.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연수는 파일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죠. 며느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을 반드시 응징해야 했습니다. 최 과장, 이 자료들 잘 정리해둬. 곧 필요할 거야. 연수의 지시에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연수는 박철수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조만간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연수는 며칠간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다른 옷을 입었죠. 직원들은 그녀를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만 알았습니다. 화장품 매장 근처를 지나다가 연수는 또다시 서민정의 갑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야, 너 오늘 지각했지? 3분이나 늦었어. 서민정이 젊은 직원을 다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지하철이 지연되어서. 변명하지 마. 지각은 지각이야. 오늘 퇴근 1시간 늦게 해. 연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죠. 매장 직원 중 한 명이 울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연수가 물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수의 다정한 말에 직원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장님이 너무 심해요. 매일 욕하시고 실수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세요. 직원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재고를 잘못 입력했는데 부장님이 팀 전체를 남겨놓고 새벽까지 일하게 했어요. 다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거의 매일이요. 견디다 못해 그만둔 동료들도 많아요. 연수는 그 직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는 다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아름은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그때 서민정이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름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죠. 한아름, 잠깐 와봐. 아름은 긴장한 얼굴로 서민정을 따라갔습니다. 연수도 슬쩍 뒤를 따라갔죠. 사무실 근처에서 서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번 주 매출 목표 달성했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부장님. 아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조금? 많이 부족하잖아. 이러면 너 평가 최하야. 알지? 서민정의 협박에 아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연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기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수는 백화점 협력업체 대표 몇 명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업체 대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요즘 백화점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연수의 질문에 업체 대표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민정 부장 때문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한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연수가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세요. 리베이트도 요구하고요. 또 다른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안 주면 입점 계약 갱신 안 해준다고 협박하고요. 연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연수의 질문에 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화 녹음과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연수는 그 자료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서민정을 응징할 때가 왔습니다. 연수는 모은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직원 갑질 녹음 파일, 폭언 영상, 협력업체 리베이트 증거,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증언까지. 서민정의 악행은 상상 이상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임신한 직원을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임신했으면 집에서 쉬든가. 회사 나와서 뭐 하려고. 서민정이 임신 5개월 차 직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결국 유산 위기를 겪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연수는 그날도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직원 회의 시간을 노렸죠. 회의실 근처에서 서민정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 못하면 너희 전부 각오해. 알겠어? 직원들의 대답 소리는 작았습니다. 대답을 똑바로 해. 알겠냐고. 서민정의 고함에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연수는 회의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아름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연수는 멀리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아름은 매장으로 돌아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어 있는지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수는 직원 식당 근처에서 아름과 동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름아, 괜찮아? 오늘 아침에 또 혼났잖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익숙해졌어. 아름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저 부장 밑에서 일해야 하는 거야? 진짜 못 참겠어. 다른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지.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름의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죠. 연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고객이 환불을 요구했는데 서민정이 직접 나서서 직원을 질책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나 봅니다. 한아름 씨, 여기 와봐. 서민정이 아름을 불렀습니다. 아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죠. 고객님께 사과드려. 내가 제대로 안내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사실 아름은 정확히 설명했었습니다. 고객이 이해를 못한 것뿐이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름은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 무릎 꿇고 사과해. 서민정의 명령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니, 그 정도까진. 고객이 말했지만 서민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아름 씨, 빨리. 아름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연수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연수에게 쏠렸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서민정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맞나요? 고객인 저도 보기 불편한데요. 연수의 말에 서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님께서 우리 회사 일에 왜 간섭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연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연수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정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죠. 아름은 연수를 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미래의 시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연수는 박철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실로 오세요. 급한 일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박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영업관리부 서민정 부장도 함께 데려오세요. 연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사장과 서민정이 들어왔죠. 서민정은 평소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요? 서민정은 연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사회실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연수를 보고서도 누군지 몰랐죠. 앉으세요. 연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민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정연수입니다. 이 그랜드 백화점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창립자의 딸입니다. 연수의 말에 서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서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제 얼굴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연수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철수 사장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사장님, 이 파일을 한번 보시죠.
연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민정의 갑질 기록, 폭언 녹음 파일, 협력업체 리베이트 증거, 직원들의 증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대체 무슨... 서민정 부장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입니다. 연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 서민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연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요? 그럼 이 영상도 오해인가요? 연수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민정이 아름에게 무릎 꿇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서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연수가 물었습니다. 서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아름 씨. 제 아들의 약혼녀이자 제 며느리입니다. 연수의 말에 서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요? 네. 그런데 당신은 제 며느리를 저렇게 괴롭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협력업체에서 뇌물까지 받았습니다. 연수는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 사장은 서류를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 부장, 이게 사실입니까? 박 사장이 물었지만 서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그렇게 쉽게 무릎 꿇으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무릎 꿇기 싫으셨나 보네요. 연수의 차가운 말에 서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 즉시 해고하세요. 그리고 횡령과 뇌물수수 건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연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서민정의 15년 경력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사회실에서의 일은 곧 백화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민정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이야? 서 부장이 잘렸다고? 응,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대. 그것도 즉시 해고라고. 직원 휴게실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통쾌했습니다. 아름도 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언니 진짜예요? 부장님이 해고되셨다고요? 응, 회장님이 직접 조사하셨대. 갑질이랑 비리 증거가 다 나왔다더라. 선배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아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의 악몽이 끝난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박철수 사장이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화점 대강당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박 사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 사장 옆으로 정연수가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저분이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분 같아. 연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여러분. 저는 정연수입니다. 이 그랜드 백화점 그룹의 최대 주주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연수를 바라봤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제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연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서민정 전 부장의 갑질과 횡포로 고통받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서민정 부장은 오늘 즉시 해고 조치되었고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연수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졌죠. 특히 서민정 밑에서 고생했던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연수의 약속에 직원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난 후 연수는 아름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아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름은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 연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름아. 친근한 호칭에 아름은 깜짝 놀랐죠. 혹시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우진이 어머니예요.
연수의 말에 아름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이 백화점이? 네, 제가 오너예요. 아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일들을 다 아셨던 건가요? 네, 다 봤어요. 미안해요, 아름아. 더 빨리 나서지 못해서. 연수는 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름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지켜줄게요. 연수의 따뜻한 말에 아름은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한편 서민정은 경비에게 끌려나가다시피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서민정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기다리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백화점 갑질 부장 해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서민정의 얼굴은 전국에 알려졌고 재취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 15년 경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욕심과 오만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서민정 해고 사건 이후 그랜드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매장 분위기도 밝아졌죠. 연수는 약속대로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을 즉시 도입했습니다. 익명신고센터가 만들어졌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도 됩니다. 박철수 사장은 전 직원에게 공지했습니다. 아름은 정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적도 우수했고 고객 만족도도 높았죠. 연수는 아름을 매장 주임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자리를 받아도 될까요? 아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연수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름의 동료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아름아, 축하해. 내가 제일 고생했잖아. 고마워, 언니. 다 같이 행복하게 일하자. 오준이는 어머니와 아름이 화해한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 아름이 잘 챙겨줘. 연수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석 달 후 아름과 오준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대거 참석했죠. 신부가 정말 예쁘다. 우리 주인님, 오늘 최고야. 동료들의 축하 속에 아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한 직원이 연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할 힘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연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연수는 정기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연수의 소통 덕분에 백화점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서민정은 법정에 섰습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기소되었죠. 피고인은 15년간 고위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서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죠. 법정을 나서는 서민정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아름은 주임으로서 후배 직원들을 따뜻하게 챙겼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가족이야. 아름의 리더십 아래 매장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름은 실적보다 직원들의 행복을 더 중시했죠. 오늘 수고 많았어. 일찍 퇴근해. 아름의 배려에 직원들은 감사해했습니다. 연수는 며느리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아름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아름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아름아. 연수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무릎 꿇던 그날의 굴욕, 분노, 그리고 복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 태교 잘해야지. 연수는 벌써부터 할머니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은 직원 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갑질 없는 일터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시상식에서 연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연수의 말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름도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름이 두 분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어요. 아니야, 우진아. 정의는 원래 이기게 되어 있어. 다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하지. 연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질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랜드 백화점뿐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